김선태입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관점을 다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안 지사님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대체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부분 다 합의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때를 지나서 행동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력 대선 후보 세 사람도 큰 그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정책들 대부분을 공약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새정치 선언에서도 지방 분권을 수치로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에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 주민들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 주민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국민을 지방별로 나누면 지방 주민이 되는 거고 그 남은 금을 빼버리면 그냥 국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마이크로하게 접근해가지고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매크로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좀 하나 있는데, 우리는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초로 하는 나라예요. 즉,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집권자에게 구걸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행정부 실무에 관해서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헌법학자이고 해서 헌법에 관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헌법에 관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가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얻은 교훈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매크로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헌법을 보면 지방자치권에 단 2개의 조문밖에 없어요. 그동안 여러 번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9번 개정했어요. 헌법을 다시 개정하면 10차 개정입니다. 손을 대질 않았어요. 단 2조문일 뿐만 아니라 그 조문의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그 조례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서 각 부처의 부령으로 얼마나 제한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에 관한 것도 그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고 있고 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선거도 아니고 선임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시적사항을 법률로 위임되어 있고 그 밖에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 관련 문제를 국가의 의사에 백지 위임하고 있는 게 우리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거기에 지방의회를 둔다. 이것뿐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외국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 여기 지방분권이라고 흔히 말을 쓰지만 이 분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그다음 시장분권. 시장분권에서 민영화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분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국가연합도 있고, 연방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국가 하에 분권화된 단일국가가 있고, 중앙집중화된 단일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찾아보면요, 단일국가 체제를 취한 나라 중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헌법이 169개 조문 가운데 지방자치가 22개 조문입니다. 포르투갈도 단일국가인데 296개 조문 중에 20개 조문이에요. 프랑스도 단일국가인데 지방자치가 10개 조문입니다. 이탈리아도 단일국가인데 19개입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일본만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일본은 총 103개 조문 중에 지방자치가 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헌법은 일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미 네가더 군사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죠. 굉장히 헌법이 부실하게 짝이 없다. 이건 이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헌법에 규정이 나왔을 때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요. 제도보장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도보장이 뭐냐면 이건 국회로부터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럼 현재 우리 헌법 이 조문을 가지고 과연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국회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냐, 과연. 그렇게 보기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그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법률이 정하기 나름인 그런 기본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 이 두 개의 조문만 읽어봐도 그 조문 자체에서 벌써 이것을 개정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고 봐요. 근데 헌법 개정을 만약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단은 그 정치 분권의 형태와 수준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분이 연방제는 일단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전통이나 역사를 보면 경험이 없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이 연방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한의 반밖에 안 됩니다. 나라 크기가. 그죠? 우리가 남북 하나를 다 합치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스위스의 주가 26개입니다. 26개 칸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얼마든지 그 인구로 치면 말이에요, 지금 스위스 인구는 790만 명입니다. 26개 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호주는 2200만 명인데 6개 주. 캐나다가 3430만 명인데 4개 주입니다. 미국은 뭐 3억이 넘고 50개 주죠. 호주, 오스트리아죠. 오지리도 보면 8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주가 9개입니다. 독일은 우리랑 비슷해요. 8130만 명, 북한과 합치면. 근데 16개 주죠.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방을 못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물론 역사와 전통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연방을 하냐. 여기 또 오해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책 분권은 국가연합이 있고 연방이 있고 분권화된 그런 국가 내의 지방자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국가연합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지만 연방제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이 대개 이제 비교 헌법학을 해보면요, 한 국가의 인구가 7천만 정도 넘으면 대개 다 연방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진지하게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이제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연방제로 하느냐, 분권화된 단일국가제로 하느냐, 아니면 또는 이 중간 정도의 준연방제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스페인 같으면요, 단일국가이지만 아주 연방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만드는 남아공 헌법을 보면 거긴 연방제이면서도 지방자치 관할 규정이 아주 자세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연방제인데 주에 관한, 연방에 관한 조문 한 50개 조문이 있고 지방자치 조문은 14개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아주 마이크로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조직을 좀 개편해보자.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살고 싶다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뭐 아주 세부적인 개별 법령처럼 즉각 무슨 뭐 아주 구체적인 효력을 바란다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53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 일종의 희망의 문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세대간을 넘는 대화의 장일 수도 있고, 또 남아공 헌법을 제정한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말입니다. 국민의 영혼으로 통하는 창이다, 이런 말이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희망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당당하게 주장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처럼 이 분권 국가형 같은 헌법 전문이나 헌법 총강, 헌법 1조 이런 데 규정을 좀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형태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분권 국가의 모습을 헌법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정도로 구체할 것인가 하는 건 분권의 수준, 연방제냐, 준연방제냐, 강화된 지방자치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약하지만 그래도 개선된 지방자치제냐.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연방제냐, 준연방적 단일국가냐, 아니면 강화된 지방자치냐, 아니면 약하지만 조금 개선된 지방자치냐, 이건 여러분들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권력 하방문처럼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하나 있고, 권력을 이양하는 게 하나 있고, 아예 연방적 형태로 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권력을 분산하고 이양하는 차원하고
거의 준연방 또는 연방으로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구체적인 문제는 이 수준에 따라 결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붙여 마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놓고 지금 어느 게 우선이냐면 양자택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방분권이 돼야 균형 발전도 가능할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동안 상호 간섭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형 발전 추진 전략 때문에 중앙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다운되든지 재정 지원을 받고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아마 지방분권이 뒤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우선순위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설득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방분권이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과 공존의 양면처럼 상호 호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 갈등이 빚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